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미TV의 김창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설점수세 제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건데요. 설점수세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하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조선시대에, 자, 우리가 이제 광산을 경영하는데, 이 광산에는 뭐, 금광도 있겠고, 은광도 있겠고, 자, 이러한 어떤 광산이 있을 텐데, 조선 전기까지는요, 정부가요, 광산 경영을 아예 독점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채굴을 금지하고 정부는 필요할 때마다 자 여기 있는 백성들의 자 부역을 자 모여서 동원해 가지고 뭘 하게 되었다. 여기 있는 광산 경영을 직접 독점하게 되는데 개인들의 자 채굴을 아예 금지시켜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 사채 금지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채라는 거는 개인들의 채굴을 금지했다 이런 뜻입니다. 빚을 졌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무튼 사채를 금지시켰다. 그러면 왜 정부가 조선 전기 때까지는 광산 경영을 독점했느냐? 이거를 한능검에서는 물어보진 않아요. 그런데 동아시아라는 과목에서 실제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목적이 없었던 거냐면 이겁니다. 조공의 피해를 자, 최소화시킨다. 당시 중국이 명나라인데요. 그 명나라와 우리가 책봉 조공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 책봉 조공 관계에서 명나라가 우리한테 조공품으로 자 이러한 것들을 품목을 지정을 해줘요. 근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은을 자 세금으로 가져와라, 조공으로 가져와라. 그러면은 결국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명이 요구하는 만큼의 은을 채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바쁜 농사철에 막 농민들의 노동력을 동원해서 결국 정부가 이거를 채굴해서 자 할당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백성 생활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아예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린 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발을 자 통제해가지고 은이 없다고 이제 선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맥이 산이 많긴 하지만 자 우리 땅 지형 자체가 우리 지질이 이상해. 은도 없고 금도 별로 없어요라고 이제 쉽게 쌩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너네 은 없니? 그러면은 은 대신에 다른 거 가져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요 백성들의 어떤 생활 안정을 위해서 부역 동원을 자 자제시키기 위해서 야 그나마 정부가 백성들을 생각했네요. 그래서 조공의 피해를 자 줄이겠다라는 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생산량을 자 통제하기 위해서 아예 정부가 개인들의 채굴을 금지했고 필요할 때는 자 우리 스스로가 정부가 몰래 조금씩 이제 채굴해서 쓰는 이런 방식이 조선 전기였답니다. 됐고요. 조선 전기에는 정부가 광산 경영을 뭐했다? 통제했다. 이러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이제 조선 후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조선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 임진왜란 이후죠. 요 임진왜란 때 여러분들 자 누가 도와줬습니까? 명나라가 자 우리를 이렇게 임진왜란 때 띠띠띠띠 자 명나라가 도와줬죠. 그래서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줬는데 이때부터 은유통이 매우 활발해져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명나라에서요. 당시 이제 신종만력제라는 황제인데 이 신종만력제라는 황제가 장거정이라는 사람을 자 등용을 해서 이 장거정의 개혁 정치를 맡기게 되는데 이 장거정의 개혁 정치가 언제냐면 1572년에서부터 자 1582년까지 딱 10년간 권력을 잡고 개혁 정치를 펼치는데 이 장거정의 개혁 정치에서 여러분들 자 눈여겨봐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장거정의 개혁 정치에서 일조편법이라는 우리 시험에서는 일조편법이 나오진 않아요. 자 일조편법은 자 제 영상에 세계사와 관련된 영상이 또 있는데 그 일조편법과 지정은제를 비교한 게 있을 겁니다. 한번 참조하시고요. 한능검에서는 안 나옵니다. 어쨌든 일조편법이라는 세금 제도를 개혁을 했는데 자 그 세금 제도에서 뭐를 메인 화폐로 삼게 되냐면 자 은을 자 메인 화폐로 삼아요. 그러니까 은본위 제도를 시행합니다. 그러면 은이 자 지금 뭐가 된 거라고요? 은이 메인 화폐가 된 겁니다. 자 이때 은이 메인 화폐가 되었다. 무슨 외란 전이죠? 임진왜란 전입니다. 자 시점을 보시면은 1572년에서 1582년까지니까 딱 임진왜란 10년 전이네요. 그죠? 그때 명나라는 이제 은이 메인 화폐로 바뀐 상태입니다. 그럼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와서 한반도에 머무를 때 이 병사들이 어떻게 돼요? 자 이제 쌈짓돈 조금씩 가지고 와서 뭐죠? 은을 가져와야 되죠? 은이 메인 화폐니까 뭐 편의점에서 이제 군것질도 하고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반도에 임진왜란 과정에서 명나라가 도와주면서 은의 유통이 매우 활발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뭘 느꼈냐면 은이라는 게 거래를 할 때 편리하구나. 조선 전기에도 은을 쓰긴 써요. 조선 전기에도 은을 쓰긴 하는데 자 이때 은의 유통이 매우 활발하지 못했던 거고 임진왜란 이후에 매우 활발해지는데 대규모의 거래에는 은을 쓰는 게 편리하다는 걸 느끼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은이 한반도에 널리 유통되기 시작했다. 무슨 왜란 이후에? 임진왜란 이후에. 그런데 청나라가 이제 들어섰습니다. 자, 청나라가 1636년에 들어서고, 자, 결국은 명나라를 1644년도에 무너뜨리죠. 그러면서 중국 전체를 청나라가 차지했는데, 이 청나라 같은 경우도 뭐를, 자, 메인 화폐로 쓰고 있냐면, 청나라도, 은을 메인 화폐로 씁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서 누가 있었어요? 명나라가 있었는데, 명나라도 화폐가
은이었었고 청나라도 자 은이다. 이 청나라는요 세금제도의 지정은제라는 걸 개혁을 했는데 그건 뭐 묻진 않을 거고 일주편법이라는 명나라 말기의 세금제도와 지정은제라고 하는 청나라의 세금제도의 공통점은 은을 메인으로 화폐로 했다는 겁니다. 은본위 자 됐죠? 자 은본위 어쨌든 그러면 은본위 청나라와의 무역이 우리가 이제 크게 증가되는데 그 청나라와의 무역을 하려면 뭐를 써야 됩니까? 그렇죠. 은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청나라도 이제 메인 화폐가 은이 돼버렸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은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되었다. 왜? 청과의 무역을 해야 되니까. 그럼 두 가지 다시 마무리 지으면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도와주면서 우리는 은이 활발하게 유통되었고 은의 편리성을 느끼게 되었다. 또 청나라가 이제 중국 전체를 차지했을 때 그들과의 무역에서 자 메인 화폐가 은이었기 때문에 은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되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우리도 17세기 즉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 뭐에 대한 자 은광 개발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자 커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은의 수요가 계속 증가되니까 정부가 독점을 해서 채굴하는 거에 대한 한계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에게 채굴을 허용하겠다. 이게 바로 설점수세입니다. 그러니까 설점수세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정부가 일정하게 자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 대가로 개인들에게 자 광산 경영에 대한 채굴을 허용했었던 제도 이게 바로 설점수세입니다. 그래서 설점수세는 여러분들 자 정의 확인하시고요. 세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조선 후기니까 17세기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왕으로 친다라면 효종 때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하십시오. 그럼 이제 광산 경영이 광산 개발이 매우 활발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광산 개발이 매우 활발해졌을 때 분업의 토대를 둔 자 협업의 방식이다. 뭐 이거는요. 광산 경영이라는 게 자,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땅을 파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 기술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분업을 했고 자기 전문 분야에 따라서 협력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개발됐다 이건데 뭐 듣고 날리시면 되고요. 자, 주로 상인 물주들이 이제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광산이 떠올랐기 때문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물주가 돼요. 상인 물주. 그래서 조선 후기에 사상이 발달되잖아요. 그 사상의 발달에서 제가 상인들에 대한 이야기 한번 정리한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상인 물주들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광산에 투자한다. 근데 광산을 직접 개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광산에 전문 경영인을 고용하게 되는데 그 전문 경영인으로 고용했었던 덕대라고 불려지는 자, 경영인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덕대라는 단어 시험에 자,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덕대. 이 덕대 같은 경우는 자, 광산 전문 경영인인데 자본은 없고 그래서 상인 자본에 결국은 이제 결탁이 될 건데 이 덕대들은 왜 그럼 상인들에게 고용을 당했습니까? 돈 벌려고. 그래서 이제 일정하게 월급도 받을 거고 만약에 수익이 창출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또 n분의 1로 수익을 나눠 갖기로 약속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인들은 그럼 덕대를 왜 고용을 했습니까? 더 많은 자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이 덕대라는 용어 자체가 어떤 걸 보여주는 거냐면 우리도 조선 후기에 자본주의라는 게 싹 트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그 증거물로 덕대라는 용어가 있다 해서 덕대 여러분들 자, 꼭 확인하시고 일단은 조선 후기에 은의 수요가 크게 증가된 배경 하나만 이해하시면 되고 배경 하나가 아니죠. 자 이렇게 묶어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설점수세라는 제도가 어떤 건지 용어, 그 다음에 효종대라는 거, 그리고 덕대라는 거. 자, 이렇게 용어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조선 후기에 자, 이제 은광 개발이 매우 활발해집니다. 자, 은광도 있고 뭐도 있어요? 금광도 있습니다. 그러면 은광과 자, 금광 개발이 매우 활발해졌는데 여기에서 이들은 전부 다 뭐를 내고 지금 개발을 하는 겁니까? 세금을 내고 개발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아까 무슨 수세제라고 불렀어요? 설점수세라고 불렀고 이러한 제도. 그래서 이걸 줄여서 우리가 설점수세제라고 표현할 건데 요거에 또 이제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겠지만 세금이 자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 이 설점수세에서 세금을 내면 합법적으로 이제 그 광산을 경영해도 되는데 세금 내는 게 이제 부담스러워. 그래가지고 아예 어떻게 돼요? 몰래 채굴하는 잠채라는 것도 성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채라는 용어가 광산 경영과 관련된 것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고 몰래 채굴하는 이런 행위를 잠채라고 표현합니다. 아무튼요. 이 은광과 금광이 널리 개발되고 있는 요 찰나에 자 조선 후기입니다. 이양법이 일반화돼 버리죠. 그래서 이양법이 일반화됐을 때 자 농민층들이 뭐 된다고 그랬냐면 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자 분화가 되었다. 일부 농민은 아예 부유한 농민, 부농으로 성장했고 즉 광작을 경영했죠. 다수의 농민들은 몰락합니다. 그 몰락한 농민들이 어디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도시나 광산. 그 도시나 광산에 가서 자 무슨 농자가 되는 거예요? 임노동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때마침 조선 후기에는 광산 경영이 활발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광산에 들어와서 새롭게 일자리를 찾았다. 광산 노동자의 증가. 그러면 여러분들 이 광산이라는 게 산맥, 이 산맥이 있는 곳에 주로 이제 발달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물론 산맥 전체가 한반도에 발달되긴 하지만 서북지방,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북부, 자 서북 북한 쪽, 이 서북 지방에 가면은 낭림산맥, 자 그다음에 강남, 저규령, 묘향, 언진, 멸학, 마신령, 그다음에 함경, 마천령, 산맥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특히 어느 쪽에 쏠려 있냐면 이 북부 지역의 서쪽, 그러니까 서북부 지역의 산맥이 쏠려 있는데 오늘날 얘기하면 그 당시로 얘기하면 이제 평안도, 황해도 이런 쪽이죠. 그래서 그쪽에 이제 광산이 엄청나게 발전된다. 그래서 광산과 관련된 거는 뭐 일단 여기까지인데 하나 더 팁으로 추가한다면 세두정치 때 여러분 이 세두정치라는 게 자 언제입니까? 1800년에서부터 자 1863년까지 외척 가문들의 권력, 자 독점 시기. 이때가 우리가 이제 세두정치라고 하는데 이 외척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했었을 때 세금 수탈이 매우 심했잖아요. 그래서 그 세금 수탈을 자 우리가 자 모의 문란이라고 하는데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데 이 삼정의 문란 때문에 자 반란이 벌어지죠. 농민 반란 뭐가 벌어집니까? 홍경레이난인 게 벌어지고 나중에 진주밀란이 벌어지죠. 그러면 홍경레이난과 진주밀란의 공통점 배경은 바로 뭐예요? 여기에 있는 삼정의 문란, 세금 수탈입니다. 근데 홍경레이난에 하나 추가되는 게 어떤 거냐면 서북지방에 대한 차별대우. 그 서북지방에 자 광산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겁니다. 삼정의 문란 외에 자 서북지방에 대한 차별대우가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된 무슨 난에서는 홍경래의 난에서는 누구들이 대거 동참한다? 자 광산 노동자들이 대거 이 시위에 자 동참하게 됐다. 그래서 광산 노동자가 여러분들 자 시위에 가담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자 이게 진주밀란이 아니라 무슨 난에만 해당되는 거라는 거예요? 홍경래의 난에만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경래의 난에서는 광산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산과 관련된 거 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팁 추가해 둔다면 이 아간파천 이후에 열강들에게 엄청난 이권들을 우리가 빼앗기잖아요. 그 아간파천 이후에 빼앗긴 많은 이권들 중에 이 광산, 그 중에 이제 은광과 금광 이런 것들이 이제 뺏기는데 미국한테 무슨 은광을 뺏겼냐면 자 여기 있는 운산, 자 미국에게 운산, 자 그리고 영국은 은산. 그래서 이게요 여러분들 명칭이 조금 비슷하기 때문에 요거를 자 구분 지으라고 자 제가 지금 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미국은 운산입니다. 자 그리고 영국은 은산입니다. 됐죠? 그래서 미국이 좀 더 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 다 서북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평안도나 황해도지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북한지요. 여기에 운산이라는 동네와 은산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자 이때 은광과 금광 이런 어떤 이권들을 미국과 영국이 가져갔다. 요 정도까지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이건 좀 너무 좀 많이 들어왔죠, 그죠?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일단은 자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 광산과 관련된 것들 자 토탈 한번 자 정리를 해봤고요. 팁은 어떤 거냐면 자 조선 후기에 광산 경영이 매우 활발해진다. 조선 전기 때까지는 조선 정부가 통제했다. 조선 후기에 광산 경영이 활발해지게 되는 배경은 자 임진왜란 명예 자 지원 과정에서 은 유통이 활발해졌고 17세기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은 수요가 크게 증가되었다. 이 두 가지의 배경을 두고 자 은광 개발이 활발해졌기 때문에 정부가 개인들에게 채굴을 허용했는데 이때 시행한 제도를 설점수세 제도라고 한다. 자 그거에도 불구하고 잠체라는 게 성행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항 이후에 뭐 이권 침탈에서는 미국이란 나라가 운산. 자 미국이 뭐요? 자 운산입니다. 자 미국이 운산이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은산, 자 광산의 경영권을 자 빼앗아 갔었다는 거. 자 그 정도까지 해서 전체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자 눈여겨봐야 되는 자 이런 용어는 요겁니다. 설점 수세제. 자 요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실제 시험에 여러분들 출제되는 용어이기 때문에요. 이해하시고 자 이게 언제 시기의 특징인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